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써보신 것들, 그동안 배우셨던 것 중에서 써보신 게 있으셨는지, 있으셨으면은 카톡창에 이렇게 같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네, 같이 답변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준비된 것들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제 이름은 김정순 강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컨설턴트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제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가 상담 실장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통관 실장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커리어에 또 많은 앞으로 나갈 길이 되게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열심히 또 저희 덴키도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제 준비한 것 중에서 오늘은 상담 프로세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사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사실 사보험을 알게 되면 환자의 그 부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담 동의율이 많이 높아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보험을 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보험을 활용한 상담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담 프로세스. 그동안 이제 상담을 열심히 지금 보면 여기 연차가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금 고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이제 상담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는지, 토탈 상담에서 끝났으면 이제는 그걸 갖다 분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예, 그리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는 저희가 관계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또 그 환자하고의 관계 형성을 잘해서 우리 병원의 소개 환자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탈률이 줄어드는 그런 병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그것들이 잘 되고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사보험 대부분 아시죠? 혹시 사보험 서류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지금 직접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러시는지 뭐 여기 연차들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작성하고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상담하고 아마 앞에서도 상담, 총괄 실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아마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사보험 보장 기준, 치아보험 보장 기준이랑, 그 다음에, 치아보험의 상병명.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그 직원이 상병명 때문에 아마 환자분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적용되는 상병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상병명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치아 상병명은 한 가지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환자분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그 상명명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갈 때 주의할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랑 상표명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보험에서 우리가 사보험 보장 기준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면책 기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90일이 지나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이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단 우리가 치아 질병에 관련된 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신데 상해일 때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보험을 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가갖고 사고로 나가지고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상해로 갔을 때는, 면책기간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감액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를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사보험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담하시면서 이제 많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은 보장한다 그러면 100% 보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그 병원에서 받는 수가 그대로 100%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험회사는 책정된 금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는 5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보험은 100만 원 보장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뭐 임플란트랑 빗이랑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걸 100%다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일은 보철은 발치 또는 발치 진단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치료 같은 경우 뭐 레진이라든가 지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해는 제외를 해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액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지금 현재는 거의 90일 정도로 혜택을 그 90일이 지나면 91일째부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50%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근 동향은 한 90일에서 180일로 감액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감액 비중 자체도 지금은 50%지만, 75%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필요 있는데, 사실은 보험 약관을 보시면은 환자분들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보험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사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광중압 레진, 뭐 복합 레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브릿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사보험을 우리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할 때 상담할 때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환자분의 보험회사 어떤 회사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든가 서류나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환자 동의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보험이 저희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왔을 때도 사보험이 들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줄이는 것도 되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사보험을 활용을 하면 그 보험에 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청구 소멸시기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환자분들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뭐 치료하고 3년 이내거나 어떤 거는 뭐 몇 년 지난 다음에도 한꺼번에 다 뛰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마 치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그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랑 실손보험은 뭐 생명보험은 지금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한도 내에서 저기 뭐야 혜택을 보장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부터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인 부담 공제하고 나서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는 보험 특리나 임플란트까지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가끔 우리가 치조골 이식이나 이런 것들, 네, 실비보험에서는 이제 수술 특약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잘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범 작성하고 분석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했을 때 아마 상담 동료율이나 이런 거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거든요. 들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보험 청구서까지 다 갖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약관을 아예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환자분들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스크가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제일 낮은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저희가 환자분들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데스크 쭉 가다가도 맨 옆에 이렇게 의자를 앉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선생님이 그 담당하신 전문 선생님이 계셔갖고 그걸 갖다 좀 더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보험을 저희가 보면은, 네, 현재 대상 치아는 영구치에 한해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 기형치, 결손치는 사랑니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보철 보조는 개별로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얼마 전에 저희가 아마 그 보험을 들었을 때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 그 데스크 선생님께서 보통은 그 임플란트나 그 보조 지대치만 설명을 해준 경우 그거를만 작성했는데, 그래서 브릿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막 가가지고 보험회사 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보험을 안 해, 보장을 안 해주냐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소랑설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전화해갖고 왜 안 되냐고 막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보철 보조는 개별로 한 개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일 경우에도 중간에 지대치 두 개 다 크라운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중간에 파닉 부분도, 그래서 크라운은 보통 보면은 20만 원 정도 나오지만 파닉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비용이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3 유닛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는 네, 한 개 중간에 있는 것들도 각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틀니 같은 경우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이제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험회사 그 서류 작성하다 보면 지금 이게 브릿지를 넣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올드 보천물일 때 아마 그 부분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작성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발치, 인공치 보철은 보장하나요? 라고 이제 보철을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발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 유닛으로 됐을 때는 중간에 파닉이 해당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 청구를 할 때 저희가 발치 인공치유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기존의 발치 부위도 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 개시 전에 발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범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장 개시를 거기에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지만 발치한 부분에 대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봉 가입하고 자연 발권. 여기서 참 되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환자분은 분명히 보험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모빌리티가 심해가지고 치주 질환을 위해서 발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 저희는 그게 발치한 내역이 없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보험을 드신 경우에는 항상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라는 내역을 항목을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채팅에다가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 몇월 몇월 며칠에서 육하원치 가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발고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 발고가 됐다라는 걸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카톡을 아니 저기 뭐야 포토를 아예 찍어놔서 환자분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환자의 진술에서 발고가 된 거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발고가 되면 휙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환자 진술에 의해서만 써드릴 수가 있지 사실은 그 이상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만약에 자연 발고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 치료 확인서를 작성해드리긴 하지만 그 채팅은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 진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언제 발부가 됐다라는 거를 증거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저희 병원에서 받고 이왕이면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일부러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 발효가 된 거를 확인을 하면 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사진이나 전후 사진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으세요. 어쨌든 내가 그 보장 개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의해서 그 이후에 발과된 거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간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을 들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일을 빼고 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분한테 왜냐면 여기 저기서 빼고 아 우리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난 여기서 할 거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셔가지고 환자분 상담할 때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명명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치아 관련 그래서 치아 우식증이나 그렇죠. 치아 우식증 같은 경우는 K0 2점으로 시작되는 거고 치주 질환은 K0 5점으로. 그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치료라든가 그쪽 크라운 고철이라든가 이런 거고 파저 같은 경우는 S 코드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여기서 이제 좀 그 치아 우식증이나 이런 것들을 상명명에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였어요. 치아가 우리가 치아 예전에 했던 것들이 깨져서 오거나 이러면은 치아 파절미 상실이라고 이렇게 상명명을 많이 기록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치아 보철물 파절미 상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치아 보철물 상대로서 크라운 리무버를 했을 때 안에 캐리어, 세컨 캐리어스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치아 우식증으로 내보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아가 깨지거나 이렇게 부러져서 왔어요. 부러져서 왔을 때 보통은 우리가 루트레스트, 잔존치근이라고, 잔뇨치근이 잔존치근이라고 많이 이제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파절이라는 상병명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잔존치근은 치아가 부러져서 오셔도 잔존치근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식 때문에 파절된 건지 우식 때문에 파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딱딱한 거 먹다가 파절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환자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파절보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잔존치근보다는 파절로 아마 상병명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기재를 할 때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치경부 마모증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 할 때 보통 우리가 대부분 과민성 상아질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과민성 상아질이나 이런 것들, 마모, 교모 이런 상병명 갖다가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간혹 그 캐리어스가 있거나 그 치아 마모 쪽에 2차 충치가 생겼거나 충치가 생겨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보험 혜택을 저희가 우식 상명명으로 해가지고 식용부 마모증 치료하는 것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명명을 잘 아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채팅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병명은 치아 관련 질병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기존의 보철물이 탈락됐거나 파절됐을 때 수리하거나 다시 이제 재제작을 할 때는 해당이 될까? 해당이 될까요? 기존 파절되거나 탈락된 거. 기존 보철물 탈락과 파절 같은 경우나 GI나 아말감에서 예전에 치료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장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래서 T로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T로도 나가겠지만 그게 T로 나갔을 때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치아 우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진에 세컨 캐리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병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네, 했고 그다음에 신경치료, 보철치료 한 치아가 2차 충치가 파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잔존치근 상태로 내원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상별명을 잔존치근이라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그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보통 잔존치근이라는 상별명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절 코드로, S 코드로 해가지고 나가시면 되죠. 아까 그 상명명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치아 우식으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S 코드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작성을 잘 파악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치경무 마무하는 것도 아까 레진 치료 사보험을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상명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간이성 상가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안 될 거고 우식이 있었을 때만 해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랑 치조물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조금 관심을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치아 우식인지 파는 상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개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병원, 어떤 데는 1년에 3개 정도밖에 해당을 안 된다든가 어떤 보험회사는 무제한으로 뭐 상관없이 그냥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아까 선생님 했었던 것처럼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왜 파절이나 이랬을 때 기존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이런 거는 수리가 한다든가 뭐 다시 재제작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재식립은 보장 개시일이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1년 이상이 경과됐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병원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거라든가 이거 보장 개시 전에 했던 것들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잘 그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그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무조건 임플란트가 다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재식립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재식립은 안 되는 임플란트를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장 개시일 후에 정상적으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1년이 경과가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상담할 때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마다 보험마다 좀 틀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수술할 때 하나씩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일 부위에 뭐 16번, 17번을 할 때, 두 번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보험은 치조골 이식은 수술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사보험이 들었다고 하면은 치조골 이식인지 아니면 임플란트에 관련된 걸로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회당 보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한 번씩 보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네, 뭐 치아당 하나당 그 치조고 의식을 한 개 한 개 다 따로따로한데 그렇게 해서 같은 날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부위를 했을 때 같은 날 동시에 하게 되면은 보험 그 치조고 의식은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그 보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지속을 이식 기록지, 조직 기록지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 그냥 차트 복사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치조골 이식 기록지를 달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조골 이식을 하고 나면 항상 조직 그 뼈 이식을 했다라는 것들을 아예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록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종이 차트 쓰는 경우에는 거기다 붙여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잘 챙기셔가지고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보면은 이게 치아보험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정성 브릿지 한일 부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나오고 보철물은 2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3 유닛 했을 때 두 개는, 그러니까 지대치 두 개는 20만 원씩 두 개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브릿지 중간에 매달렸던 브릿지는 50만 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환자분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되게 그 앞에 데스크에서 좀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방에다가, 조용한 방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브릿지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까 T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T 85.6. 치과 보철물 파절매 상실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니까 당연히 보정을 안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혜택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대치 두 개 20만 원씩 두 개에서 40만 원을 받고 중간에 판이를 5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환자분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T로 적어 놓으니까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분은 저희가 치아 우식이 있다, 2차 치아 우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차 치아 우식으로 해서 우식 상면목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한 게 중간에 이게 부분의 파닉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고 이렇게 들떠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보니까 치아 우식 상면명이 해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보철만 해준 거예요. 보철. 아까 분명히 우리가 브릿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아마 저희가 서류를 작성 거기에 대한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작성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치료 확인서를 작성을 해드린 게 있고 그 원장님 소견서를 써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주시던데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아까 여기 지금 좀 말씀드렸지만, 브릿지 같은 경우는 옆에 치아를, 그거를 여기다가 한 개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견서를 다시 써드렸어요. 소견서를 써서 옆에 치아가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소견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나중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브릿지 때문에 굉장히, 왜냐면 브릿지가 비용이 더 많이 나니까 환자분하고 이제 그 보험회사랑 아마 그 많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환자분이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소견서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중간에 이 브릿지 부분의 파닉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작성을 해드렸고 그래서 환자분이 그 다음에 웃으면서 오셔서 혜택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견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첨부를 해드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저희도 이 브릿지에 대해서 사실 파닉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예전에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선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셨을 때 보험 혜택으로 1년에 3개가 연간 3개 보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벌써 이미 예전에 다 빼놓은 상태에 있고, 환자분은 연세가 65세가 넘으셔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립권은
보험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두 개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근데 혹시 그 종신보험이나 이렇게 보험 드신 게 있으시냐라고 했더니까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 어차피 사이너스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사이너스하고 치료고 이식을 하셔야 되니까 수술 특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고 수술 특약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가 일단 세 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골도 별로 안 좋으셔서 그래서 최소한 6번까지만 저희가 복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빼고 이쪽은 분이 팔레탈 쪽으로 안 좋으셔서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연간 세 개 보험 혜택을 받으셔서 최소 6번까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보험 두 개 쓰시고,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보험에서는 우리가 한 개당 수술할 때 30만 원씩 나온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수술 특약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보험으로 해가지고 1년에 연간 3개라고 하셔가지고 6번까지 복원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아마 진행을 다 한 걸로 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치조골 이식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신 걸로 하셔가지고 아마 환자분께서 굉장히 이제 좋아라 하셨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사범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드셨냐고 했더니까 아직 그 기간이 완전히 다 안 되셨다 그래서 그러면은 5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미리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사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서류 발급 안내에서 우리 앞에서 체킹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러잖아요. 보험을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을 저기 가입을 하셨는지 안 가입하셨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잖아요. 보통은 많이. 그리고 상담할 때도 혹시 보험 드셨냐라고 상담을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미리 보험 서류 발급 안내라고 하셔가지고 네, 뭐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 개인이 못 오셨을 때는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미리 명시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각 보험회사마다 병원에다 비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나이나 메리츠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또 약간씩 보면 약관이나 치료 확인서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고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 보험으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서류 발급하면 환자분들 그렇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직접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데스크에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사보험을 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여기서 병원에다 비치를 해두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보험도 바로 와서 바로바로 작성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좀 여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편의를 봐드리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한 개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임플란트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 사보험에서 그 수술 특약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30만 원 정도가 나오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온다라고 그 3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보시면 6, 7, 8을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 7, 8 발치를 하고 한 번에 하나씩인데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사실은 여기가 본노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간혹 본노스가 서 당일로 비치하고 치족을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대신 차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먼저 판입 부분은 먼저 심고 그다음에 뼈 이식했다라고 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치족골 흡수가 너무 심해서 다음에 1, 2개월 후에 식립 예정이라고 차팅을 아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번에 하지 않고 두 번에
근데도 그게 좀 되게 고의성으로 보통은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부위를 한 번 하고 또 한참 있다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너무 좀 고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채팅을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채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가도 그냥 조용히 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고 해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환자분한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기준일이 언젠지, 예, 발제 기준일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허위로 작성해서 뭐 미리 한다는 거. 그러고 보통 환자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치조골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당일날 치조골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으면 언제 임플란트 그 치조골 이식했냐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수술할 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료고 이식한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병명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래서 상담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저희가 상담을 동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됐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거의 사보험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보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데스크 쪽에서 아예 그 담당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죠. 그리고 용어를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도, 네.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그 청구서도 본인들이 작성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편하게 진료를 하면서도 저희는 상담 통일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는 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상담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조금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상담자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상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정할까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일단은 병원의 상담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고 내가 상담 실장이라고 하면 상담 실장님들은 내 상담이 어떻게, 상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치료비. 또 궁금한 게 뭘까요? 치료 기간. 그죠? 치료 기간. 그 다음에, 통증 정도. 그쵸?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첫 강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증을 갖다가 아플까봐 걱정,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나만의 그 상담 프로세스가 좀 필요해요.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만큼 와야 되고, 그럼 내가 돈을 이렇게 치료비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프로세스가 병원 전체 상담 프로세스도 있지만, 나만의 상담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거든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는 닉네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폰트를 끼워야 돼요. 왜 폰트를 끼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상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상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불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담자의 그 말투, 그 다음에 자세, 태도, 네, 그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첫 이미지일 수도 있고, 병원식으로 상담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담이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외모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우리 병원에 맞는 상담 프로세스를 아니면 남은 상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가 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상담에서는 저희가 보시면은 상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예, 하드웨어, 그죠? 사실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실을 보통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그 독립된 공간에서 한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체어사이드에서 상담을 할 건지 아니면 상담실에 가서 상담할 건지 그리고 상담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신경을 쓰고 아까 통증이나 이런 것들 되게 겁내한대잖아. 그러면은 마음의 안정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것들, 뭐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요즘에는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보면은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 우리가 모형 같은 것도 갖고 있으시면은 환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고 케이스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환경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네. 치료 계획서나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치료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할인율이라든가 치료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지, 네. 그래서 보증을 할 때는, 어디까지 얼만큼 구체적으로 조금 준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휴머네요. 상담자의 응대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그 상담 실장이 원장님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건지, 상담자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게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제가 컨설팅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보면 상담이 다 끊기죠.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데스크에 들어오면 접수받는 분이 따로 계시고 파노라마 찍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진료실에 들어가서 그 옆에서 그 정보를 파악하시는 분들 뭐 스몰 토크를 하시는 분들 다 따로 있을 거고 원장님 진료 모시고 상담실장님이 또 따로 데리고 나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각자 개별이 갖고 있는 그 정보만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취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서식이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개입이 그래서 어떤 병원은 원장님이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병원은 옆에서 스텝이 적어주고 나가서 상담실에 가서 상담실장님이 딱 보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들어오면은 그 환자분의 옆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아예 옆에 서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환자가 끝날 때까지, 왜냐면 그래야지 환자의 니즈 파악을 할 줄 알고,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혹시라도 옆에 서 있다가 상담을 내가 다른 사람 상담하다가도 거기를 갔을 때,
그거를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 우리 병원에서 상담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비용을 설명하는 거는 저는 상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용 상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에 보면 데스크에서 어느 정도 상담에 이제 연륜이 있고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 나와도 비용을 갖다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비용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1강, 2강에서 했던 것처럼 그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환자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상담을 하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같이 그걸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든. 그래서 환자가 시작해서 끝나서 환자가 종료가 되고 다른 환자를 소개해 줄 때까지 그 흐름이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각자 그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프로세스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초진 질문지라든가 예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환자를 미리 파악을 하고 원장님이 진료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이 환자가 어디까지 진료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지. 사실은 상담은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상담 스터디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이를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오이는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건 환자분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니즈가 뭔지, CC만 해결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오이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오이를 하면은 언제 할 건지 당일에 왔을 때 무조건 다 잇몸이 부어서 하는데도 무조건 전체 오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확하게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서 그 오이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의 그 환자의 캐릭터에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좀 창의적인 게 발휘될 수도 있다는 거. 매뉴얼은 물론 저희가 지침서라는 거는 표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렇지만, 그 환자에 따라서도 상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아니면 나의 지금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우리 병원에 제가 상담은 항상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병원에서 상담을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제가 후기를 봤을 때 환자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후기를 봤을 때 보면 그동안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한 건데, 환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더 열심히 알아보겠다라고 알아보고 그 환자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그래서 우리 이게 다 팀이 다 하나가 돼야지만 물론 상담실장님이 탁월해서 상담을 잘 하는 것도 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 체어 사이즈 상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상담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전문 상담도 있고, 토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담도 있기 때문에 상담은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한 네 단계로 이렇게 병원에 이제 우리 병원의 진료실에서 상담을 어디까지 할지 그러면 내가 그 직원들을 어디까지 성장을 시키고 물론 상담실장에 내가 상담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의 상담을 어떻게 다 그 상담 동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원장님들도 계신데 우리 병원의 상담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담 동료율을 높일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는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환자 정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미지 메이킹, 네,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깔끔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간단한 치료.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연차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해서 요 단계까지 간단한 치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컴플레인 정도는 응대해줘요. 그러니까 컴플레인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자관에서 나오겠지만 컴플레인 환자 관리를 할 때는 단계별로 해서 모든 스텝이 다 할 수 있는 컴플레인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들을 잘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치료에 대한 보통 아마 여기 상담 실장님들께서 보통은 치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토탈 상담이라든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2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상담 통계 및 환자 관리에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들 통계도 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덴트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통계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그게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토탈 상담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라지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덴트앱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상담 동률이 얼만큼 몇 프로고 개별로 몇 프로가 나오고 상담 동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데이터는 나오는데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끊기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상담 통계에서 여기에서 B에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담 통계 및 환자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환자가 오는 환자가 어떻게 지금 중간에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담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상담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신안이 왔을 때 앞에 데스크에서는 어디까지 해줄지 어디까지 내가 요청을 해서 이 정도 정보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죠. 물론 이제 여기 상담 실장님들이 데스크에서 같이 실장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신규 환자들을 어디까지 파악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자분에 대한 그 정보 파악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마지막 치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그 역량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담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알아내지만 아직 저연차나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질문지 같은 걸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잘 설명을 대답을 해주니까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원장님이 진료하기 전에 그 내역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가 이제 가는 제일 궁금한 게 원장님 뭘 제일 많이 알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어디까지 진료를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진료할 때 제일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다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비슷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의 상담 프로세스를 그렇게 잡아서 그러면 내가 상담실장이 거기서 같이 상담을 안 해도 이 정도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내가 거기 환자한테 맞는 맞춤 상담을 하고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정보 파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계속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게 이어져 상담은 쭉 처음 데스크부터 쭉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병원 상담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예진을 하시는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오이만 해주는 병원도 있고, 요거는 각 병원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예진을 뭐 구강 카메라를 원장님 보시기 전에 진단은 내리지는 않아도 정확하게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이제 그 해야 되는지 왜 촬영을 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촬영 순서를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충치하고 그다음에 충치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그다음에 치경부 마모 있는 거, 치석 있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를 구강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를 좀 정해놔서 어느 한 곳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다녀간 환자는 계속 정기적으로 왔을 때,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추적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도 갑자기 엔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환자한테는 사실 저희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처음에 원장님 보시기 전에 뭐 간단하게 그런 순서대에서 담당 상담 실장님이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진료실에서 사진을 찍어 놓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원장님한테 전달하고 그 정보를 우리가 상담 실장님이 그거를 정보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되게 좋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게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파악이 되면서 환자한테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상담이 들어갔을 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하고 환자님 보시기 전에 파노 거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응대하냐고요? 그래서 보통은 파노라마를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파노라마를 찍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일자 필터링이 이게 P로 찍어야 될지 파노라마를 찍어야 될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환자분한테 설명을 응대를 저희가 이제 하기를 원장님 보시기 전에 그 보이는 부분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뿌리 쪽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이게 아마 보험이 되셔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환자분이 만약에 너무 거부하시면은 네 그걸 억지로 해서 그러면 원장님 보시고 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왜 올 때마다 큰 사진을 찍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PA라든 그 표준 촬영을 할 건지 파노라마로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앞에서 피터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 전에 뭐, 난 싫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보시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사진 찍는다든가 이렇게 했고, 해는 게 낫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왜 찍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으러 갈 때도 환자분들은 오늘은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갈게요 보다는 왜 찍어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 다니는데, 잇몸뼈 상태나, 그 치아 사이사이 있는 충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갈 건데 환자분 괜찮으실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환자분이 괜찮다고 하면 찍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응대를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할 필요는 좀 필요하면 거기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다시 찍으시면 되니까 막 굳이 막 그거 갖다 꼭 찍으셔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환자도 싫어하니까. 네. 그렇게 막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 범위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CC만 할 건지 아니면 부분 파샬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상담을 할 건지를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환자분한테 그러면 환자의 준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범위가 틀려지시겠죠?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실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탈로 해야 되거나 이러면 네, 거기에 맞춰서 치료 순서를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환자분은 치료를 하고 치료가 다 되고 나면 치료 범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기간은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리고 네, 그래서 치료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때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문제 접근하는 거나,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꼭 치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가치를 전달을 하고, 치료비는 사실 맨 마지막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비에 대해서 좀 부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치료비는 요때 몇 프로 내고, 그다음에 여기는 몇 프로 내고, 그다음에 뭐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에서 한 번의 비용을 다 받지 않고 1차 때 얼마 나오고 2차 때 얼마 나오고 나머지 3개월 후에 3차 때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내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비용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대략 정도, 이 정도,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내가 협상을 하는데도 환자분하고 상담 동의를 높인 데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보통 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환자한테 동의나 서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이런 것들 진행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상담이 다 됐어요. 그죠? 그 상담이 다 됐으면 그다음에는 병원의 직원들이 다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덴티액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나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그 펜차트에다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덴트앱은 그게 조금 더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그 치료 계획서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입력해 놓는데 치료 계획서가 나와요. 치료 계획서가 나오면 치료 순서는 이렇게 좀 작성을 잘 안 해주고요. 그래서 하단에 고정하거나 상단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데 투자 상담을 하신 실제자 같은 경우는 치료 순서를 조금 정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환자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치료 순서를 좀 적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휴먼웨어를 체킹을 해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잘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도하고 나서 엔도는 넥스트를, 엔도면은 당연히 엔도하고, 그 다음에 코어 프랩인데, 그 다음에 토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서 환자분들 진료실 선생님들이 계속 쫓아서 실제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아니면 넥스트 뭘로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해 놓는 것도 좋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장님들이 다른 병원에 처음 이제 병원에 이직을 해갖고 가게 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원장님 치료 순서가 어떻게 상담은 어딜 가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원장님이 치료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갖다가 많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하더라도 치료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공유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그게 가능한데 원장님이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토탈 상담 같은 경우는 해놓고 치료 계획서가 나오면 거기 밑에다가나 아니면 위에다가 치료 순서를 반드시 기록해 주셔가지고 하고 나면은 이제 표시를 해서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못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사라지는 환자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보통은 이제 토탈 케이스에서 한쪽을 하고 나면은 그 밑에 치아나 옆에 뭐 주변에 다른 거 할 게 있는데도 보면 그 한 치아만 시간이 걸릴 내내 그 한 치아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초짜 상담을 할 때는 치료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왜냐면 환자분들이 아유 그럼 뭐 이렇게 치료 많이 하는데 당연히 시간 오래 걸리지요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오면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최소로 내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한 번 왔을 때 좀 많이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원 횟수를 좀 줄이는 게 그래서 마취했을 때 한쪽 부위를 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치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상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그래서 환자가 한눈에 이렇게 요즘엔 덴트웰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자료를 만들어서 상담실에다가 비치를 한다든가, 근데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요걸 출력해서 환자분한테 전달을 해서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연령대별로 했었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으로 많이 보는 걸 원하고 또 이걸 갖다가 동영상 제작한 걸 갖다가 저희가 의사 결정권자한테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해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 자료를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그 질문 응대집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할 때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직원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매번 이야기를 안 해줘도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제가 아까 팀 상담 역량,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상담은 이루어졌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마 병원에서 그 프로세스를 잡아주시고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질문 응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각 케이스는 진료별 케이스마다 질문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교육 자료로도 쓰기도 쉽고 네,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표준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응대를 하고 상담 그 치료하는 거를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지 상담 자료 같은 걸 주고 그 상담이 다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 작성해서 지불하는 시기라든가 치료비 납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다음 넥스트 어떤 다음에 남아있는 치료가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때도 보셨지만 그러고 상담을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상담은 그 시작했을 때 중간쯤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담을 최소한 한 세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담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환자분이 치료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동안 치료받을 때 어떤 불편감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치료했는지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대한 뭐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탈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중간에 하면서도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상담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료할 때 뭐 환자분들에 대한 불편감도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걸 미처 상담을 못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시기를 그 치료 계획서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언제쯤, 언제 할 때 제가 옆에다 상담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으면서 옆에서 상담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 상담을 하는 날 되면은 이제 제가 제 상담 들어가는데 미처 그걸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이러기 때문에 물어보기 전에 중간쯤에 이게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것들을 치료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체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저는 사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치료 잘 받았다라는 거 또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상담은 처음만 끝나지 말고 시작 중간하고 끝날 때도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아마 편안해하고 아마 소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물론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상담을 그래서 치료 순서에 아예 적어 놓을 때 옆에다가 상담할 그 언제쯤 내가 상담하겠다는 걸 아예 적어놔 주세요. 그러면 요 치료할 때는 내가 상담 실장이 상담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만약에 치료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아예 좀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병원에 상담을 할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담을 할 때는 뭐 추진 내원할 때 상담을 검진을 언제 하겠다, 뭐 5일을 언제쯤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마취 했을 때 한쪽을 다 진행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상하학을 먼저 하든가 뭐그 원장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시를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경구 마무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원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다 같이 공유가 되면 훨씬 더 아마 선생님들 진료실에서 넥스트를 잡거나 치료할 때에도 훨씬 더 편하고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데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뭐 저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치료비 환불 확인서라든가 네, 그래서 치료비 환불하게 되면 여기다가 쓰시고 사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보증도 예, 그래서 우리 병원은 보증은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증할 때도 뭐 몇 프로 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탈락이 돼서 파들에서 오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뭐 1개월 내에는 몇 프로, 그 다음에 2개월, 아니, 1년 안에는 몇 프로, 2년 안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레지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 다음에 뭐 1년 지났을 때는 몇 프로, 6개월 지나면은 보증해드리고, 6개월이 지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몇 프로, 보증해드리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보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놔 드려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공유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또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할인율 그래서 보통은 뭐 그 지인 할인율이라든가 아니면 원장 뭐 지인들이나 원장 가족분들 아니면 직원 가족분들 이런 것들 할인율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탈 상담을 할 때 토탈에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할인을 할 거라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가족이나 이렇게 항목을 정하셔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한번 그때 조금 이제 팁을 드린다고 그러면 치료마다 조금의 이제 할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뭐 레진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10,000원, 20,000원 떼주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좀 어떻게든 우리가 왜 할인하는 거를 선호를 하시잖아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는 필요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기 뭐야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전 직원들이 다 아마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회의 때나 이럴 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물론 이제 나의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연차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같이 성장시키는 거, 직원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것도 아마 언제 그 시장들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임플란트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연령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주의사항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예, 치료받고 그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집에 가서 좀 편하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을 아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 프로세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흐름이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쭉 그 환자분의 감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각자 역할을 각자만 알고 있어.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앞에서도 물어보고 진료실에서도 물어보고 원장님 오시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함께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팁을 좀 드리면 상담을 할 때 우리가 환자가 내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나는 단순히 그냥 때우려고 왔는데 이게 신경치료하고 일을 씌워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한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구강 카메라를 찍어서 좀 불편한 사항 먼저 원장님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찍어 놓겠습니다. 고 찍어 놓고 좀 가볍게 지금 현재 충치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자분이 한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오셔서 네, 보강내에서 보고 또 옆에 있는 그 어시스트 하는 사람 아니면 상담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치아는 그 충치가
많이 진행돼서 아마 이거는 그냥 아직 빼기는 아깝지만 신경치료해서 좀 더 살려서 보존하면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쿵짝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환자분이 또 한 번 내가 누워 있으면서 그거를 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어 환자분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죄송해요 목이 지금 아파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그거를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거 알지만 이제 눈 뜨고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이거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게 팀워크가 맞아야 된다는 게 아마 그런 걸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좀 더 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프로세스 할 때 어디까지 할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세스로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내가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 통계를 내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이번 달에 뭐 상담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상담 통계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담은 한 사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실에서도 여러 사람이 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체어사이드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여러 사람이 상담한 것들을 한꺼번에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상담 동의율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상담을 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 통계를 내라고 그러면은 그 실장님들이나 총괄 실장님들이 대부분 누가 상담을 몇 프로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다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게 환자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뭐 소개 환자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병원에 그러면은 소개율이 높으면은 소개 환자를 갖다가 다음 달에는 이 소개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신안에 집중을 할 건지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치과 경영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진료별로도 상담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담에 조금 퀄리티가 높아. 그래서 상담이 안 된 것들을 치어사에 대해서 상담이 안 된 것들은 이게 왜 상담이 안 됐을까?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직원이 상담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상담이 하고 나서 계속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탈률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통계는 그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상담을 보는 환자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덴트앱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담 동률이 나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마 하나로나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상담을 누가 했고, 그래서 이걸 상담을 누가 했는지는 왜 제가 기록을 하냐면 만약에 미이행을 했을 때는 그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게 그래서 다 한 군데다가 취합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여러 사람이 하지만 이걸 갖다가 취합을 하고 또 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내용 경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오해했는지 그러니까 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병원에 왔다 간 환자들은 전체 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당일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날 실시를 해결하고 나고 그 다음날 좀 엔도하고 두 번째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병원에 왔던 거 오해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이 항목을 놓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을, 그래서 그 진료별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담만 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패가 됐을 때는 왜 실패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 환자들 같은 경우 상담을 뭐 실패라고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상담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했을 때 실패가 됐으면은 저희가 아까 그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 간단하게 지난번 상담 받았던 내용에서 불편한 거 있으셨을까요? 뭐 무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연락이 없거나 이러면 저희가 언제쯤에 연락을 하겠다. 그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이게 아예 이제 종료가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진행 상황을 체킹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보고 환자분들한테 전화도 드릴 뿐더러 그걸 가지고 환자분들하고 또 병원 경영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케팅이나 이런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덴팁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구글 상담 분석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상담, 구글을 이용해갖고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상담한 사람들은 여기다 기록을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상담 실제임이 아예 추가 실제임 상담 실제임이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예, 신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업로드를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아마 구글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덴키에서도 구글을 갖다가 많이 강의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구글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제 궁금한 거는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보면 여기 내용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원장님도 같이 보고 원장님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상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다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걸 갖다가 분석표를 만들어 보면 간단하게 예,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그 스프레드 시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파일 업로드를 해서 내가 기존에 아마 상담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킬 수도 있고 덴트 앱에서도 이거를 엑셀 파일로 넣었다가 엑셀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로드를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상담자에 보면은 간단하게 드롭다운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왼쪽 걸 누르면 드롭다운으로 해서 예, 그러면 여기 상담자 이름을 이렇게 기재할 수 있고 색깔을 변화하기죠. 아주 간단하게 한 세 가지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이 궁금하거나 이랬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내가 이게 계속 데이터가 되면서 우리 병원의 그 상담 동률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데 치료별로도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인레이가 많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많았다든가 이번 달에는 뭐 이런 것들도 분석되는데 이것도 사실 덴트웹의 통계나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오해됐는지 간단하게 여기 삽입에 들어가면은 체크박스가 있어서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게 되게 간단하게만 네, 필요한 항목만 해가지고 뭐 차트로 해서 통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좀 분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면은 미행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약하고 안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개 환자들, 또 컴플레인 환자들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저희가 미행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술하거나 이러고 못 오는 환자분 수술 예약해놓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기 검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처럼 데이터하고 그래서 아마 그 덴트웹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미행 환자를 하거나 리콜 환자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미행하면 그냥 끝나는 게 제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또 끝나는 것보다는 그 환자가 계속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어떤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용 환자들 할 때 보면은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아예 만들어 놔서 미행 환자들을 했을 때 케이스마다 보철이면 보철, 그다음에 치료하다 중간에 중단하는 환자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정기검진 때 환자 보내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매뉴얼로 돼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해도 아무 진료실에서 누가 와서 밖에 나와서 해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뉴얼을 읽는 걸로 보고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죠. 그 소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개한자한테 소개해 주신 분한테 전화하면 충분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진료실에서 컴플레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기초 자료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처음에 정보 분석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속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거는 경영 통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작성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상담 동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경영 통계를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환자 그뭐 연령별로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죠. 고객 불만 환자라든가 예약 이행이라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컨설팅 가갖고 70 몇 프로의 미이행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예약 이행률이 70 몇 프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9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행 환자들 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걸 어떻게 취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제 리콜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정해놨다가 그때 리콜을 하고 최근에는 여기에 저희가 그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엔도 하다가 중간에 안 한 환자들은 1번, 그다음에 뭐 그 리콜 환자 그 정기 검진 환자 3개월 정기 검진은 2번, 임플란트 OP를 취소한 환자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기호를 아예 번호를 매겨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월별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탈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만약에 정기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탈률이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 리콜 예정일 때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 같은 거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전화를 한다든가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뭐 종료를 시킨다든가 보류 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담당자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는 데든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를 남긴 데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없어지는 환자분들을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이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중간에 임플란트 하거나 아니면 크라운 프랩이나 이런 거를 예약해놓고 모든 환자분들이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미용 환자를 뭐 프로그램 상에서 관리를 하듯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따로 뭐 엑셀 파일이나 이것도 구글로 저희가 공유를 해놓고 있어서 같이 구글로 하고. 근데 그건 병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가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구글로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 나는 우리 병원은 이거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표로 만들어서 프린트하고 뭐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문서를 만드는 방법도 좀 틀릴 거거든요. 사용자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미용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환자들이 중간에 하다가 끊기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미행 환자분들 할 때 첫 번째는 문자를 보내는 걸 원칙 그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문자 보낼 때 문자를 보내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고 보내고 처음 데스크를 처음 오는 분도 그걸 보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행 환자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고 또 우리 병원에 소개 환자나 예, 그런 환자분들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개해주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를 하고 나서 뭐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뭐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셔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받으러 오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고 커피 쿠폰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소개를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칫솔 세트나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병원에 아까도 통계에서 보시지만 연령별로든가 그다음에 성별로도 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소개 환자 관리를 할 때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갖다가 어떤 환자분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할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매달 예산을 요 정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치료를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연령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선물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연령대에 맞춰서 전달한다든가 이번에는 뭐 소개 환자가 뭐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소개를 한대 그 이상 소개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각 병원 규모에 맞춰서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뭐 우편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왔을 때 소개해주면 바로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커피 쿠폰을 전달을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소개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소개 환자를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그 환자분에 대한 정보도 제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정보도 전화를 하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그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아유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준 환자분이 계신데 그 환자분 오면은 돈 많이 받어 왜요? 막 웃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까 그 환자분은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환자분은 어 아마 임플란트도 다 할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그때그때 바로 전화를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선물을 만약에 우리 병원은 예산이 없어서 선물을 줄 수 없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감사의 표시는 할 수 있으시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만 하시면은 그렇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소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립제도 같은 걸 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얼마 이상
소개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뭐 이렇게 몇 프로를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반 진료를 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음에 얼마 정도 이렇게 차감을 소개만 하면 뭐 2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할 때 거기서 2만 원 정도 비용을 빼주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일단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교정하고 뭐 일반 진료 같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반 진료 때, 왜냐면 교정하고 나서 일반 진료 치료할 때 일반 진료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립제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차트나 이런 거에 정확하게 기재가 잘 돼, 관리가 잘 되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비 한들 좀 늘려보거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그죠? 네이버 리뷰 다는 거, 그다음에 리뷰 달고 나면 선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널리 이렇게 많이 알리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커피 쿠폰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뭐 칫솔 세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선물 소개해주면 뭐 칫솔 세트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QR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어서 이제 뭐 친구분한테 보내거나 이러면 친구분들이 그걸 QR 코드를 받아갖고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들을 그냥 한번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이벤트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개한 데를 좀 많이 늘렸고 실제적으로 교정 파트 때 저희가 그런 거를 활용을 했을 때 그달의 신안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한 10명 이상의 신안이 늘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외부에다가 사실 하기는 되고 저희 그 병원 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충성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한해서 같이 한번 그런 것도 또 해가지고 교정 이벤트 같은 걸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소개 환자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연령층이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층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좀 연세가 있고 연령대가 많으신 병원에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간혹 뭐 이런 다른 어떤 병원은 그 뭐 장바구니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우치 만들고 장 보러 갈 때 쓸 수 있는 파우치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 칫솔 주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센소다인이나 파라돈탁스 같은 거 업체에다가 신청하면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개해주면 뭘 이제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리스테린 같은 것도 요즘에 신청하면 그냥 받을 수가,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환자들한테 뭐 소개해주거나 너무 감사하다고 오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개 환자를 좀 늘리고, 네, 우리 병원을 좀 이제 홍보를 하려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주 크게 막 거창하게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또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미해용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상담 환자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 환자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또 컴플레인 환자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컴플레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컴플레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사실 컴플레인 해결하려고 실제임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또 간혹은 원장님들까지 이제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컴플레인도 우리가 환자분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컴플레인이 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상담 스터디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거기서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컴플레인을 사실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서 저희 병원에 작은 그 상담실인데 그 방을 이제 직원들이 저희한테 진실의 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막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갔다가도 거기 들어가면 막 웃고 나오신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모시고 들어갔을 때 물론 환자분이 되게 까탈스러운 환자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치료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간단한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컴플레인을 상중하로 나눴지만 하 같은 경우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는 하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있어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인 정도의 수준의, 그거는 컴플레인은 모든 직원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매뉴얼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정도 되시면 사실은, 실장 팀장님들이 나서야 되는 정도고, 상 정도 되면은 원장님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아마 상 정도 되면 의료 분쟁이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많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컴플레인도 보면 우리 병원은 늘상 매번 올 때마다 15분, 20분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는 컴플레인이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10분 지나고 내가 컴플레인으로 보는데, 환자 그 병원에 가서 컨설팅을 가보면 실제적으로 컴플레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컴플레인도 보면 우리가 그 원클릭이나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소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 덴트웹에도 보면은 그 불만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그걸 갖다 이제 보고, 진료실하고 데스크하고 다 같이 사실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계속 여기 실장님들이 계속 상담을 해줄 건 아니시기 때문에, 예, 매번 상담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봐야 되는데, 컴플레인만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컴플레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그걸 갖다가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 정도 되면 우리가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모든 직원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병원의 팀 역량을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네, 컴플레인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덴트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불만 고객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데스크 진료실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 진료실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앞에 나와서 데스크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진료하는데 뭐가 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진료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스텝이 손이 너무 거칠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그리고 뭐 직원 저기 뭐야 원장님이 너무 불친절했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불친절해 이런 내용들을 앞에 데스크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데스크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신경 쓸게 이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표면화를 시켜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네,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모든 데스크 직원하고 진료실 직원하고 원장님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덴트앱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고객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엑셀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뽑아가지고 네 데이터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기다가 추가해서 하면 분류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덴트 통계에서 아마 이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개 이것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한 군데다가 통일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서 그 병원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쓸지를 해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손이 많이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나는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컴플레인 기록지를 작성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갖다 분류를 하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것들을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환자분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인플레이션 뜨는데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직원이
노력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뜨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병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인플레이션 뜰 수 있는 연습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고,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컴플레인을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분석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분석해서 그냥 이걸로 끝날 거면은, 그거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덴트앱에서도 그렇고, 원클릭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네, 그걸 통계를 가지고 갔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그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은 거기에 대다가 고객의 란이라든가 고객의 소리라든가 이런 거에 쓰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어떤 항목인지 분류를 하고 만약에 예약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을 잡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하고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마취하는 게 아프다 그러면 마취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르는 마취를 먼저 한다든가 뿌리는 마취, 표면 마취를 먼저 하고 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앰플액이 온도가 좀 따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두세 번에 나눠서 마취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그걸 갖다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하고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이거를 정착시킬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보통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플레인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엠내도 되게 많이 아팠어. 지난번에 되게 아팠어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료받고 나서 한 저녁 때쯤이나 우리가 해피콜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환자분이 막 정말 화가 나서 막 정말 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잘 달래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갔고 저는 지금 환자분이 있다고 컴플레인이 오면은 뭐 그게 컴플레인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이 오면은 일단 좀 환자가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담실을 모시고 가서 아니면 혼자 계실 수 있는 공간으로 모시고 가서 잠깐 기다리시게 해요.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한 건 뭐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죠? 그렇지만 저희가 진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프실 수 있다라고 이제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나서 가고 나면 저녁 때 좀, 그 환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진상이었어라고 아니라 저녁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괜찮으셨냐고 한번 전화를 또 안부 전화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치료하고 나서 해피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다 모아지면 우리가 교육 자료로 해서 누구나 어느 하정도의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 컴플레인에 책에서 컴플레인은 어떤 게 있어요? 테포라리가 떨어져서 임시치아가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문제 와서 왜 임시치아가 떨어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컴플레인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관리가 되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매뉴얼을 하면은 훨씬 더 모든 직원들 우리가 컴플레인에 많은 에너지를 그 실장님들이 투입되거나 원장님들이 투입 안 되셔도 이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 환자들도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컴플레인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사 자료를 그래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회의 때나 이런 걸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뭐 전담 인력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방 상담을 해서 우리가 상담할 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잘 해결됐으면 해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모든 직원이 그
컴플레인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아니면 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예, 훨씬 더 아마 이탈률이나 소개율이 높지 않은 편안하게 진료를 하니까. 일단 내가 갔을 때 편안해야지 누구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한 세 번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화된 거, 내가 봐야 되는 관점이 좀 바뀌셨다는 후기를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프로세스, 우리 병원에 맞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지 또 컴플레인이나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네. 나만 상담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 모두 다 상담이 잘 돼서 그 동률이 높아지고 소개율이 높아지고 이런 병원이 돼서 아마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은 상위 1%의 치과가 되는 걸 저는 바랄게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제 6시간이죠. 해주셔서 정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이제 중간에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러신 거 있으시면 네 저희한테 그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셔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 아니면 단톡방에다 해주셔도 되고. 오늘 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질문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은 파절 진단서 요청 경우, 네. 파절 진단서 파절돼서 오셨을 때는 그 전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파절 진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주도 같이 나가도 상병명이 같이 나가도 될 거야. 근데 상병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해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라고 하면 파달 진단서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병명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치주 때문에 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보통 치주는 이제 잇몸이 안 좋아져서 보통 파절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치주도 나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치아 우식 있으면 치아 우식도 나가도 되고. 네, 치아 우식으로 나가셔도 돼요. 네, 두 개 다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상병명은 두 개 다 해당이 만약에 충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우식으로 해서 나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상해만 해당되는 그거라 그러면 파절로 나가시는 게 맞죠. 음. 아까 말 그 수업하면서도 임플란트 볼줄 파절에는 교체는 사망 전용이 안 되나 그걸 치주염은 나갈 수도 있나 임플란트 보철 파절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우리가 T로 나가는 것들은 혜택 보험이 적용이 안 되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우리가 뭐 치주 때문에 안 좋아서 흔들려서 뺐다든가 이런 게 되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그 보장 개시 이후에 된 거라서 잇몸이 내려가면 맞이는 안 맞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치주 300명이라고, 네. 치주 300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리무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보통 잇몸이 내려가서 한 거는, 네. 치아 우식이나, 이체 캐리어스가 있거나 이런데, 치주 300명도 보통 우리가 청구는 되는데, 그럼 파절 진단금이 나오는 경우는 상해는 S코드, 파절 진단금이 나오는 경우는 상해면 S,
코드만 되고 아니면 우식도 되는 건가? 파절 진단금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S로 해주려야죠. 어. 실실 잘 얘기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접수되다 보면 판호 찍으며 사진 보며 스몰토크하며 정보 얻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렇죠. 제 지난번에 그랬잖아. 성격에 따라서 틀리죠. 환자분들 시시장 얘기 안 해주시거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와 있다가. 네, 그러시면은 저희가 아까 예, 보셨지만 그냥 그 환자분한테 우리가 막 너무 막 적극적으로 막 대하는 거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실실 잘 얘기 안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안정형이고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접대 응대하는 것보다는 네, 사진 찍고 보시는 게 나으시죠. 그래서 사진 찍고 소개자 성을 말씀하기 꺼려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소개환자 성함을. 아, 그러시냐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뭐, 네,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소개환자 성함을 말씀 안 하시는데. 응. 그냥 막, 저는 막, 이렇게 막 묻지는 않아요. 네. 일부러 막 이렇게, 그래서 하진 않죠. 응. 왜냐면 또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몰 토크 하면서 환자 정보 분석하면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저쪽에 계신데 이쪽에 오시게 되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말하는 앞에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거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화질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환자분이 왔을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시간이랑 상황이랑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나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상황을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차트나 이런 것들 기록할 때 그냥 깨져서 왔다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또 잘 이렇게 뭐 음식 씹다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왔을 때 좀 잘 차트에다가 기록을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음. 그래서 포토도 찍어놓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죠. 환자분도 몰랐는데 파절 진단 받는 경우도 네. 왜냐면은 보장 개시 이후에 만약에 그랬으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거면 보장 개시일이 지나면 네, 가능하죠. 크랙투스도 우리가 파절 진단으로 S코드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엔도하거나 이렇게 해도 S코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크랙 가는 경우가 많죠. 예, 아니, 그렇진 않아요. 크랙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S코드로 나가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S코드로 나와가지고 뭐 엔도에서 크라운이 들어갔다 이러면 보장 받죠. 크랙이요. 크랙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판을보다도 S코드면 사실은 다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 S코드도 보면 우리가 치수 침범이 있는 게 있고 치수 침범이 없는 게 있고 또 만약 신경까지 들어갔다라고 해서 통증이 있으면은 치수 침범이 있는 치간 파절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이렇게 쫙 나가거나 뭐 치근치간 파절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S코드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근은, 네, 치근 파절요. 왜 치간이 파절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파절이 많이 돼서 크라운으로, 바이탈 크라운으로 가야 되거나 이러면 S코드로 해서 침범이 없는. 근데 이때는 없든 간에 S코드로 나가시면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매 주마다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답 드리겠습니다.